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는 2200대를 회복했는데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한 점이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폐배터리 효율 개선 후 재사용 및 분해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슈로 오늘 시장에선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 점유율 1위 알톤 스포츠가 상한가에 안착했고 삼천리 자전거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 거래는 내일 2020년 5월 거래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헤드라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한은에서는 금통위 인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오늘 일단은 반도체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제 미국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투자 금지를 유예 조치를 좀 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굴기가 있어서 7나노 공정까지 거의 따라잡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뭐 게임이 안 된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지만은 기술력이 더 따라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난 과거에 한 거의 10몇 년 전에 화학 그 업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고품 재료 화학 업종 뭐 이런 부분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따라잡히는 그런 모습하고 거의 같은 그런 양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치포 동맹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벌려주고 반도체 격차를 좀 띄울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나와주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경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에 해당이 되고 또 그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이미 주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없고 장기 행보 박스권 플랫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폭락장에서 강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제일 먼저 고점을 쳤고 제일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제일 먼저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고점에서는 계속 호재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주가는 빠집니다. 이게 이제 진실이 되는 거고 저점에서는 계속해서 악재밖에 안 나오는데 주가는 결국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비주 업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낙폭 과대된 어떤 반도체 기판 위주 또 차량용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는 제일 중요한 이 장세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3분기, 4분기는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서 저점을 치고 박스권으로 보여주면서 미래 성장성으로 서서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 부분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전기자전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그 매수세가 전기자전거 쪽으로 확 몰린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우리 전기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몰려와서 노랑톡에서 알턴스포츠라는 종목을 우리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관심 종목을 설정해 드렸는데 한 과거에 9월 달 30% 정도의 상승을 지난달 기준으로 한번 노려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관련주들도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 우리 전기차 배터리만 리사이클링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또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게 되면서 자,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전기 자전거 관련된 우리 상장사 두 곳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폐배터리 관련된 우리 자동차 전장주를 제외한 우리 전기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자, 알톤 스포츠와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또 9개의 상장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9월 달 3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던 알톤 스포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장주로 알톤 스포츠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9월 달 초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그 이후에 3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또다시 우리 갑자기 전기자전거 테마에서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도 재활용하겠다, 리사이클링 하겠다라는 이슈가 자, 바닥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알톤 스포츠가 우리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후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17,000원 고가에서 최근에 6,000원까지 약 마이너스 65%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자, 그 구간에서 바닥에서 오늘 매기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상반기 전기 자전거의 매출액이 30%가 증가했다라는 모멘텀과 더해져서 자, 경쟁사가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자, 동사가 우리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제가 유레카 종목에서 동양파일 종목을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자, 유사한 자리가 지금 삼천리 자전거의 바닥에서의 거래량 터진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우리 삼천리 자전거가 좀 만들어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폐배터리, 2차전지, 우리 기후법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였는데 그와 연결지어서 우리 자전거도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도 재활용한다라는 모멘텀이 우리 전기자전거 관련주들의 큰 좀 매기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 우리 전기자전거 배터리도 재활용한다라는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톤 스포츠는 9월 달 시세를 노려봤다가 지금은 상한가를 놓친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후발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우리 삼천리 자전거 종목을 좀 관심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자전거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하면서 힘을 보여줬는데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또 관련주들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많은 주주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신라젠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이슈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횡령 배임이라는 것은 천억을 횡령을 배임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냐면은 제3자 배상의 이 과정에서 무차입으로 해서 그걸 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회사 돈이 횡령이 아니라는 거. 상장 폐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횡령 두 번째 부분들은 임상 3상이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건데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임상이 실패를 하게 된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암 바이러스 기전인데 직접적으로 이 간에 대해서 직접 주사를 해야 되는데 정맥 주사 투여 방식이기 때문에 전신에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운 방식의 또 모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이제 요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항암 바이러스 기전 이 기전에 대한 어떤
현재 정확하게 이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병영표를 정확하게 임상 관련해서 정확하게 현재 관리를 했는데 데이터가 엉망이어서 실패를 했다는 것 두 가지가 되게 결정적인 미스였지만은 최근에 항암 바이러스 기전이 가장 다른 파이프라인 기전이 핵심적인 이제 부분들이 뭐냐면은 미국 국립보건원하고 같이 했던 대장암에 대해서 현재 그 임상 파이프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암에 대해서인데 리네저론, 사노피아 공동으로 개발한 면역 항암제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살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유럽의 이제 마케팅 대행사죠. 트랜스진, 트린시라는 회사하고 현재 옵티보 어보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고형암 실험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어떻게 보면은 특히 올해 이제 그 결실을 맺어서 임상 이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신라제는 거래가 재개되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또 최근에 면역 관문 억제제 이 부분이 억제제 부분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면역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기전 요약 현재 그 면역 억제제의 그 파트너인 항암 바이러스 기전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그 신라젠도 현재 이런 연동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대표적인 예로 EDG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급등한 것도 자회사가 항암 바이러스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동된 결과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클론하고 현재 에스트큐브도 에스트큐브는 면역 항암제 관련된 새로운 기전이고 그다음에 에클론은 CRT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진보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한번 바이오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신라젠 자세한 부분들은 또 피눈물 많이 흘리실 건데 현재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좀 이렇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대응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프채팅 참여 방법은 방송 중간에도 틈틈이 안내가 되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성적부터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 앞서서 EDGC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급등이 또 나왔었죠. 예. EDGC가 오늘 이제 급등이 장중에 굉장히 이제 10몇 %까지 이제 8%까지 나와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암진단 키트 부분들이 이제 강세 요인이 있었고요. 또 암진단 키트 이면에 제가 항암 바이러스 연구하는 업체 신라젠 연결되면서 크게 시세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윗골이 양봉이 나오는데 내일 현재 신라젠이 거래가 되고 좋은 결과가 되면은 EDGC도 한번 슈팅이 되고 있고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회사 M2N이 있죠. M2N도 급등을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세트로 보시길 바라고 당연히 현재 에클론이나 에스트큐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들 해당이 되는데 동국 RNS를 아침 방송에 10월 11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죠. 히토류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히토류도 공격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현재 그 유니언 머티리얼즈 함께 동국 RNS를 추천했는데 상한가를 가고 오늘 추가 상승을 했다. 근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넥스턴 바이오도 이날 그 현재 지난 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상한가를 갖고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선까지 다시 내려오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톡방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날이죠. 상승 삿발 형태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21선 돌파를 했을 때 오늘 상한가를 갖고 오늘 뭐 추가 19%까지 갔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꼭 참여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부터 또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들도 좀 점검을 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자, 동양파일 봐주신다고요? 네, 일단 동양파일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려서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약 38% 정도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파일 종목의 리뷰만 한 종목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는 사실 어제 코스닥이 4%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38%가 올랐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괴리가 커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무너졌는데 자, 왜 동양파일 종목은 유레카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과거에 2,000원짜리가 4,000원, 8,000원까지 4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하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을 자, 2,500원 구간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자, 수급이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자, 2,92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됐을 때 자, 우리 동양파일 종목, 우리 건설주들 바닥이다. 그리고 앞으로 3가지 모멘텀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슈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나서 우리 동양파일 종목이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양파일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금요일 우리 저녁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제였습니다. 시가 1% 상승 출발한 우리 동양파일이 자, 어제 코스닥이 4% 무너지는데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27%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 하락 출발해서 장중 고가 자 25%까지의 시세를 좀 기록하게 되면서 자 2,920원 우리 종가 대비해서 약 30% 가까운 장중 고가 기준 38%에서 40% 가까운 상승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기 유입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급등주 추격 매수해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어제와 같은 폭락장에서는 비싸게 샀던 종목들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락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70% 폭락한 동양파일의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바닥에서의 강세 전환되는 그 타이밍을 우리 친구분들이 잘 포착해서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또 바닥에 위치해 있는 섹터를 또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과대낙폭주를 마지막에 좀 유레카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 이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만 보고 채널 돌리실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우리 노란톡에서 종목 추가 브리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채널에 돌리지 못하게 채널을 꽉 잡아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38%가량 상승이 나온 동양파일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유레카 종목이 공개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이제 공개를 해볼 차례인데요. 자, 어떤 유레카 키워드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안타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래에 보면은 차 모양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타요 차를 안 타요인지 아니면은 또는 불이 안 타요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자 어떤 부분입니까? 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전기차 화재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또 지하 주차장이라는데 불나면은 우리 집도 다 불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화재 위험 때문에 안 타요인데 기술에 대한 그 진보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쇄되는 쪽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약간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고체 이제 배터리에 또 끝단에 이렇게 그 끝의 기술로 무응급제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슈가 또 무응급제이기 때문에 무응급제까지 현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전기차의 이제 업계의 최대 하도는 바로 화재 폭발 위험을 낮추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무게와 현재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액체 전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양극재, 음극재, 가운데 분리막, 그다음에 전체 통으로 하는 전해액이 있죠. 근데 이 전해액이 문제가 돼서 화재 폭발이 양극, 음극을 만나면서 셔티지가 발생이 돼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개설하는 부분에서 액체 전해질을 약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기술 개발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성차 배터리 이제 제조사에 대한 동향을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장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업체에다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에 내년이죠. 소형 배터리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전기차에 포함한 전기차에도 하겠다. 근데 상용화는 2027년 정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이제 그 전고체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튬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가 2026년이고요. 2027년에는 리튬만 계열의 어떤 그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 완전 상용화는 2030년 황화물계로 하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에 반면에 SK온 같은 경우는 해외 합작사와 같이 이제 스타트업이죠. 같이 스타트업 업체와 같이 개발을 좀 뛰어들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고체 현재 배터리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고 또 TV에 나오면은 이건 리튬황입니다, 뭐 황화물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고분자계입니다 하면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 이제 보시면은 액체 전해질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제일 고분자 전해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분자 리튬이온, 유기용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일부 상용화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고체 전해질이란 것은 현재 다시 말해서 이제 고분자 전해질 도 있고 완전히 무길 전해질도 있는데 고분자 전해질, 그다음에 산화물계, 그다음에 황화물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기술 개발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의 완성 단계는 황화물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V에서나 이런 데서 회자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리에 대해서 가장 간단히 좀 이해를 하기 쉽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전고체죠. 그래서 전고체는 이 보시면은 전해질이 이제 고체란 겁니다. 쉽게 전고체가 뭐냐 딱 하면은 전해질이 고체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음극재, 그죠? 이게 양극재, 가운데 분리막 이 전체가 현재 전해액으로 감쌌죠. 근데 전해액이 문제가 되니까 전해액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가 고체 전해질로 좀 돼 있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것들이 첫 번째 발전 단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계속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무응급제라는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존에는 양극제, 그다음에 현재 응급제, 분리막 액체 전해질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응급제를 좀 흑연해서 대체를 해보자. 또 현재 실리콘이나 리튬 금속으로 대체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기술이 이제 단계가 더 진전되면은 아예 응급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다만 응급 집전체, 그러니까 이 현재 집전체를 대용을 하면서 리튬으로만 되는 어떤 흐름을 보자 한 것이 무응급제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의 마지막 무응급제 이제 궁극의 기술이 이제 무응급제다 이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다시피 이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거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부분들이 마지막에 무응급제가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가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전해질이나 분리막을 없이 하면은 현재 부품도 적어지기 때문에 최소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최대 화두는 바로 마지막에 무응급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응급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봐도 잘 모르겠죠. 근데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가운데가 비었는데 가운데가 비었으면 준공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리튬 전자를 수용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딱 그 답이 오죠. 많이 수용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되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CNT 기술은 더 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만으로 좀 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류 그러면은 관련주가 뭐가 되느냐? 핫 이슈가 되는 종목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수화학에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원료를 하반기 시생산을 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그 시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국책과제, 리튬 현재 전고체 전지에 대한 주관사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전고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현재 CIS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CIS라는 종목은 고체 전해질 소량 합성에 성공을 좀 했고 이걸 이제 대량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일질 머티리얼즈, 대주전자 등이 있는데 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아바코라는 종목이죠. 아바코라는 종목은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전고체 개발도 하지만은 원자력 전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바코가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무응급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응급제 원래 재료인 카보네이트를 생산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도 뜨고 있고 또 롯데 케미칼도 현재 카보네이트를 할 수 있는 무응급제 생산실을 좀 갖추고 있죠. 롯데케미칼도 일진 멀티를 인수한다든가 배터리 업체로 전환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켄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무응급제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탑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이 아닌 마지막에 현재 유레카 마지막 종목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별표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신 바로 그 종목, 유레카 종목에서 공개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안 타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타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자, 민경철 파트너님 안 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만약에 배터리가 안 탄다면 네. 잘 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자전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과 함께 좀 시세를 좀 만든 종목들이라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의 이제 반등턴과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계속해서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여부 좀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저도 좀 한마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과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별표로 남겨두신 그 종목 무엇일지 유레카 종목에서 만나보시고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안 타는 그런 2차 전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폐배터리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려면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봐야겠죠.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쑥대밭이라는 다소 무서운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낙폭이 크고 이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쑥대밭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증시가 초토화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쑥대밭이라는 좀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초토화가 됐고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아무거나 뽑아도 사실 저점에서 큰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우리 6월달, 7월달에도 증시가 무너졌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유레카 키워드로 이야기 드려서 한번 또 시세를 누려봤던 종목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자, 이제 뭐 화장품 관련된 테마가 사실은 이제 9월달, 8월달쯤에 이제 중국이 봉쇄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번 낙폭을 가져가다가 이번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뭐 코로나 수준까지 무너진 종목, 코로나 폭락 전까지 무너진 종목, 코로나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을 이탈하고 추가 낙폭을 가져간 종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제이준 코스메틱이라고 이제 화장품 줄기세포 관련주로도 이제 한 종목 하한가를 갔을 때 이야기를 드려서 그 다음 날 29% 정도의 상승을 안겨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증시가 초토화되어 있는 시점에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 것인가. 정말 많은 섹터들,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갈 텐데 자,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 한 번 더 화장품 관련주를 준비해 봤고요. 자, 일단 제가 우리 준비한 종목들 중에서 자, 4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종목일수록 시가총액이 무겁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폭이 무섭다.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종목들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변동폭이 큰 종목들 지수가 반등할 때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갈 때 조금 더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후반에 알려드리는 종목들을 관심주로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약 10조 정도 되는 종목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화장품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자, LG 생활건강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코카콜라 판매도 이제 한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 코카콜라의 대한민국 판권을 10년 동안 연장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화장품 관련된 이슈 플러스 코카콜라 대한민국의 판매에 대한 판권 10년 연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 6월달 폭락한 저점 얼마였죠? 자, 60만 원에서 단기 고가 78만 원 정도까지 좀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점이 6월달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 8월달 증시가 반등하면서 자, 78만 원 정도까지 약 30% 정도의 상승이 우리 화장품 관련주 플러스 코카콜라 유통 판매에 대한 관련주로 우리 LG생활건강이 자, 바닥에서의 지수 반등턴에 맞물려서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이 약 9조에 육박하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실적 견고하고 안전하게 반등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LG생활건강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은 약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하면은 자,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종목의 저점이 3만 원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격이 약 33,800원 정도로 자, 2014년, 2016년도 자, 중국의 한한령이 떨어지면서 13만 원에서 주가가 3만 원까지
마이너스 75%가 폭락한 그 저점을 지금 다시 한번 그 부근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토화됐다. 우리 코로나 폭락장에서 정말 증시가 초토화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무너졌지만 여기 33,000원을 깨지 않고 3만 원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하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5만 원 그리고 3만 원에서 또다시 6만 원까지 이제 초토화가 됐는데 저점에 잘 공략을 하셨다면은 50% 100% 정도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었던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 그 언저리 부근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주 시총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우리 화장품 중형주로서는 우리 한국콜마 종목을 관심 있게 추적하셔서 29,000원, 3만 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 기회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우리 한국콜마보다 조금 더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으로 코스메스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적자 회사는 아니에요. 꾸준하게 매출이 조 단위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수백억, 작년에는 1,200억 정도. 자, 실적도 견고합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도록 하면은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신규 상장이 됐는데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8년, 9년 만에 최저가 가격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폭락장도 사실은 초토화된 거예요. 자, 58,000원 구간이 초토화됐었는데 이 초토화된 이 황무지에서 우리가 주가가 다시 고가 14만 원 정도까지. 자, 100% 이상의 상승이 우리 2020년도, 2021년도 한번 폭락하고 초토화된 저점에서의 시세가 130% 이상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이번 6월 달에 있었고, 자, 여기서의 반등이 74,000원까지. 자, 단기 저가 우리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저점에서의 반등이 우리 5만 원 초반 53,500원 수준에서 72,000원 정도까지 한 50에서 60% 정도의 시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세를 지금 8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그 시세를 다 반납하고 상장일의 최저가 가격 라인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 이런 물음을 한번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자 회사인가? 우리 아까 흑자 회사인 거 확인했고, 그럼 이 회사가 고점인가? 일봉상 최저점인 걸 확인했고, 상장일의 최저점에서 실적이 견고한데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자, 지금의 본 종목은 자, 밑으로 39,000원 그리고 41,00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상장일의 최저가 부근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자신 있게 좀 노려봐도 되는 종목으로 코스맥스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맥스 시가총액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종목보다 더 변동폭을 크게 좀 예상되는 종목으로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 유레카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정말 쑥대밭이 된 화장품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민경철 파트너께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현 파트너님은 화장품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가 메리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수주도 가능하고요. 또 제약업계의 어떤 그런 OEM 방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보다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도 매력적인 OEM 관련주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화장품 관련주들 이야기 더 자세하게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두 분 파트너님께서 오늘 또 유레카 종목 공개를 앞두고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공개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미코인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미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미코에 대해서는 약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요. 또 이 미코가 뭐냐, 또 미스코리아의 약자냐, 그게 아닙니다. 네. 미코입니다. 자, 미코라는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첫 번째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자회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대충 누구든 알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세라믹이라는 비상장 회사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세라믹 관련된 반도체 부품 전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코미코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죠. 이것도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용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 상장인데 미코바이오메드. 이제 생각났죠. 이제 진단 키트를 또 생산하는 업체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미코파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코파워라는 업체가 그러니까 SOFC. 이거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전고체하고 관련 있느냐? 수소 연료 전지 부분들이 고체로 만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전고체 기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니스트라는 회사가 있죠. 유니스트라는 회사는 울산과학기술원 약자입니다.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산학협동 방식으로 좀 하고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상용화는 그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고체에 대한 특허 기술은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현재 종합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현재 포스코 포항공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하고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무응국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협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 전고체에 대한 무응국제 원리 이 부분들에 대한 그림 도식인데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은 현재 이 액체 전지가 아니라 현재 고체 전지로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그런 핵심 다시 말해서 전력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연결이 돼서 새롭게 진출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은 부분은 좀 전에 이제 관심주로 언급을 했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잠깐 보면은 아바코라는 종목이 있죠. 아바코라는 종목이 오늘 조금 빠졌는데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응국제 관련된 부분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케미칼도 지금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조금 들어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매수 관점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코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27% 고가까지 27%를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조정이 20일선에서는 60일선이 살짝 들어준다면은 분할 매수로 장중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종가상 양봉이 나온다면은 추매 좀 하는 부분들이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8,46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그다음에 7,460원으로 되면은 약간 손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목표가는 노란톡에서 공개를 좀 하고요. 또 오늘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현재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새롭게 현재 나오고 있는 무응국제는 따끈따끈한 가장 핫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무제한 정보 재료 방출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께서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은 바로 미코였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또 노란톡방에서 많은 정보들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휴 MNC. 자, 이 종목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도 굉장히 또 뜸을 들이셨던 종목인데, 네. 자, 휴 MNC로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내일 기준으로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되죠. 근데 휴 MNC는 어제 거래 재개가 됐어요. 근데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하한가. 오늘도 하한가. 2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초토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초토화가 된 황무지에서 씨앗을 잘 뿌려두면 나중에 우리 새싹이 잘 자라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화장품 관련주, 자, 휴 MNC 종목을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근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매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이제 블러썸 MNC라는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장 이후에 자, 2,000원, 3,000원대 주가가 19,000원까지 6배 정도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도량 거래 정지가 됐어요. 뭐 배임 횡령에 대한 문제들이 터졌고 신라젠처럼 2년 넘게 거래 정지가 되다가 자, 이번에 반기 보고서상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개선 이행에 대한 부분들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우리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번 주 하한가 2거래일 연속으로 좀 폭격을 좀 맞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반등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회사가 상장 폐지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동사가 반기보고서상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는 내년 3월까지는 상장 유지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악재가 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의 공시 내용을 보도록 하면은 과거 2021년도 3월달 거래정지 기간에 누군가가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단가가 1,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유통주식수가 지금 4,900만 주인데 자, 그 중에서도 3,800만 주에 해당되는 유상증자를 주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삼자배송 유상증자로 1,000원의 돈을 납입한 이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인데 자, 보도록 하면은 자, 휴온스 글로벌이라는 상장사에서 우리 휴 MNC라는 기업의 지분을 좀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당시에 취득했던 내용들을 보도록 하면은 약 380억 정도의 취득을 했고 단가는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 단가 1,000원을 낮출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 대주주 이 물량의 총 유통주식수가 4,900만 주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의 3,800만 주에 해당되는 이 대주주의 물량이 평단가가 1,000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상장된 공시 내용들을 보도록 하면은 자,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었던 작년 4월 22일자 공시 내용들을 보도록 하면은 자,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자, 이제 상장이 됐다라고 뜨는데 자, 이 물량의 보유 예수가 자, 2021년 10월 21일에 끝납니다. 즉 1,000원짜리 물량이 이 주식이 거래 재개되자마자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1,000원까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3,800만 주에 대한 평단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1,000원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오늘 2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3,800만 주 들고 있는 사람이 물량을 던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 오늘 기타 법인 쪽에서 자, 이제 매도 물량이 지금 단위가 수량으로 단위가 이제 1,000주니까 자, 단주로 좀 바꿔보도록 하면은 자, 360만 주 정도의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블러썸 MNC였을 때 우리 휴온스 블러썸이었을 때 그리고 휴 MNC로 사명이 계속 바뀌었는데 자, 블러썸 MNC였을 때 당시에 1,000원에 투자했던 우리 3,800만 주의 그런 큰 손들의 단가 중에서 400만 주도 안 되는 물량이 오늘 시장에 출현이 됐고 그에 따라서 오늘 1,4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라고 봤을 때 자, 아직까지는 3,400만 주에 대한 물량이 1,000원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00만 주, 4,900만 주의 유통 주식수 중에서 그 물량의 다수를 쥐고 있는 큰 손들의 단가가 1,000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이 종목의 상장일의 최저점 1,160원과 그리고 큰 손들 3,800만 주를 쥐고 있는 큰 손들의 단가 자, 1,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하시다가 자, 1,000원과 1,2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바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된다면 이 3,800만 주 평단가 1,000원짜리 물량을 고가에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하나의 상승 파동, 단기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단기 시세를 노려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신라젠과 같이 2년 넘게 거래 재개가 되다가 이제 2연속 하한가를 찍고 단기 저점에서 반등이 예상되는 우리 휴 MNC 종목을 오늘의 마지막 유레카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께서 공개를 해주신 유레카 종목은 바로 휴 MNC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개된 유레카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방송을 마치고 바로 9시 50분부터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시면요,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민경철 파트너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주말에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강연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니까요. 자,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